31번 가에서 마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각 지역의 그 주요 도시들 역사를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 가. 자, 평양인데 자,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는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 자, 이것은 일제야 최대의 소작쟁이인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암태도는 이게 이제 목포 그 앞쪽이 이제 신안군이 있죠. 신안군에 있는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고요. 1923년에 있어서 1년간 투쟁을 해서 결국 관철을 해냈습니다. 자, 그 틀렸고요. 그다음에 나가 서울인데 상권 수호를 위하여 한국중앙 총상회가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국중앙 총상회는 도성의 상인인 바로 희전 상인들의 그러한 조직체입니다. 자, 1882년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 이후 이제 외국 상인들이 도성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어서 시전 상인들의 상권을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시전 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해서 철시 투쟁 상권 수호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서울에 있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어딘지 살펴보죠. 김광재, 서상돈 등의 발의로 국민의 성금으로 나랏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면 이제 국채보상공원이라는 곳이 있죠.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산품 애용을 위한 국산품을 애용을 위한 조선물산장려회가 발족이 됐다.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장려운동과 관련돼 있죠. 이게 바로 평양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죠. 예, 조만식 선생 등에 의해서 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이게 1923년 진주에서 이제 창립이 되었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글이 작성된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본 덕원부는 해안에 요충지에 있고 항구 도시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바로 원산이 되겠습니다. 자, 원산은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 개항이 된 곳이죠. 자, 이곳에 인재를 선발하는데 그 핵심은 잘 가르치고 기른 데 있다. 그래서 원산사에 글방을 설치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바로 원산 학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1883년에 관민이 합심을 하여서 세운 그런 최초의 근대식 학교이죠. 자, 1883년 이후의 사실을 찾는 것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국산품 혼용체의 황성신문이 발간이 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발간된 시기는 대한제국인 1898년입니다.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이 되었다. 자, 2차 가부 개혁이 추진이 되고 이제 고종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는 길은 바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이를 통해서 사범학교 관제가 마련이 되었어요. 자, 그 해가 바로 1895년입니다. 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헐버트 김무화 등의 외국인 교사들을 초빙을 해서 관립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이 되었다. 자, 유경공원이 설립이 된 해는 1886년입니다. 해당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근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해 영선사 일행이 파견이 되었다. 자, 이것은 1881년이죠. 자,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1880년 12월에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을 청해는 영선사를 파견해서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선 거니까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근대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조서 아까 사범학교 관제와 관련이 됐죠. 예, 이게 1895년 2월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33번 가 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고종이 국호를 뭐뭐로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한 이후 만들어진 여건입니다. 바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 제국으로, 그리고 연호는 이제 광무를 사용하게 되었죠. 자, 이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 직속의 원수부가 설치되는 등 각종 개혁이 실시되었다. 바로 광무 개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광무 개혁은 이제 1897년 10월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 연호와 그다음에 러일 전쟁 전까지 이제 추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핵심적인 정책은 이제 황제가 직접 여기 나온 것처럼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군사와 함께 재정이 튼튼해야 되겠죠. 자,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세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한제국은 근대식 토지조사, 그것을 우리 이제 양전이라고 그러죠. 예,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이를 위해서 양지암호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입각해서 새로운 토지 문건을 마련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지계라고 하는데, 이 지계라는 문건을 지계암호를 설치를 해서 발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한제국은 이제 식산흥업이라고 해서 어, 회사, 이런 거, 공장 이런 걸 많이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때 많은 사립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뭐 별의별 학교가 직업 학교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전이거나 대한제국 이후가 되겠죠. 예를 들면 방문국을 설치를 하고, 한성숭보, 최초의 신문인 한성숭보를 발행하는 1883년이 됩니다.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이건 1차 갑오개혁대죠. 1894년이고요. 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자, 이것은 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1895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자, 이것도 역시 2차 갑오개혁대이죠. 예, 그래서 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글을 사랑한 누구누구누구. 자, 한글의 아이콘 바로 어, 한인샘, 바로 주시경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주시경은 한글을 연구한 1세대 학자이죠. 그래서 이분이 활동하던 곳은 대한제국 말기에 학부가 있고, 학부 내에 국문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석영, 종두법으로도 유명한 지석영 등과 함께 한글을 어,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사람의 제자들이 나중에 조선어 연구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뭐 장지영, 임경재, 최현배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또 5년 뒤에는 조선어 학회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은 선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 자, 잡지 한글을 발행하였다. 자, 이것은 조선어 연구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선어 연구의 또 하나 업적이 각야한 날, 한글날을 제정을 하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것도 조선어 연구와 관련되어 있고요.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어, 그 다음에 우리말 사전,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어, 만든 데는 바로 조선어학회이고, 이 조선어학회는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당하고 옥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밑줄근 이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안창호의 기념 메달입니다. 양기탁 등과 함께 조직한 비밀결사인 이 단체는 바로
신민회가 되겠죠. 애국계몽 단체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교육 활동으로는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그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도선학교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애국계몽이다 니까 살릴 수 있는 것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학교와 또 하나는 회사 설립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회사 관련돼서는 자기 회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극서관이라는 이제 서적 회사가 있죠. 요 두 가지 학교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1907년에 결성이 돼서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어떤 단체인지 살펴보죠. 이륙양행을 교통국을 설치해서 국내를 연락망을 통해서 군자금을 조달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이륙양행 외에 백산상해가 있고요. 교통국 말고 또 이제 연통제 요 시스템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핵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킨 것 최초의 애국개명 운동 단체인 바로 보안의 활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한 것은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관민공동회에서 이를 추진하다가 결국 해산이 되었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권신청을 추구했다. 역시 이것도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죠.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격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36번 가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윤숙의 회고록을 본 국외민족운동 한국 독립운동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이회영의 아내이자 우당 이회영 선생 하면은 시험 나올 게 뻔하죠. 국권 비탈 직후 동생 이시영 형제 등과 함께 서간도 뭐 어디 때에 따라서는 뭐 남만주라도 하는데 삼원보 지역에 이제 집단 이주하게 됩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 등과 함께 가서 어, 단체로는 경학사 바깔면서 공부하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로는 바로 어, 무관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신흥 강습소가 나오죠.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이제 개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으로는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지역의 이제 지역 민족운동사를 물어보는 것인데, 자, 대조선 국민군당을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제기했다. 이거는 이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미주, 미국 하와이에서 1914년에 조직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도 역시 이제 미주고 이제 본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1910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최팔룡, 백관수 등 28 독립선을 발표했다. 동경에서 발견했죠. 바로 일본이 되겠죠. 1919년 3.1운동에 영향을 주죠. 대한 광복군 정부가 세워져 무장 통립을 준비하였다. 이건 바로 노령, 연해주 지역이 되겠죠. 이상설 선생이 1914년에 결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서 옳게 고른 것은 얼마 전 연길 일대에서 간도 지역이죠. 북간도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건 소식을 들었는가. 이 사건을 취재하는 장덕준한 신문기자도 희생되었다는데 청산리 전투의 패배로 일본군의 만행이 극에 달했건 청산리 전투가 1920년이죠. 10월. 따라서 정답은 바로 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이른바 간도 참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 석 달 동안 이 지역에서 대규모 보복 사건이 있었던 거 바로
감도 참변이고요. 자, 이것을 기화로 해서 만주의 독립군들이 우리 교민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당하니까 근거지를 옮기게 되는데 당시 소련의 약속을 믿고 건너가다가 결국 자유시 참변으로 또 이게 또 연이은 참변을 겪게 되었습니다. 소련군에서 강제 무장 해제가 당했죠. 다음 38번 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무원 김교원 단군에 관한 여러 저서를 저술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나철의 뒤를요. 자, 이 나철 오교 등이 바로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창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종교에서 많이 물어본 것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민족적이고 항일 무장 투쟁을 위해서 북간도 쪽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단체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강단이죠. 이 중강단이 북로군 정서로 이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청산리 대첩을 일궈내기도 했죠. 자, 나머지 종교 활동 보죠. 사찰령 폐지. 일제가 이제 불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찰령을 이제 선포하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이제 불교와 관련되어 있고요.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였던 한용운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주도 인물이고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한 것은 동학을 개성한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손병희가 창실했고요.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한 단체 바로 개신교 선교사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배제학당은 감리교의 아펜셀로가 세웠고 경신학당은 장로교의 언더우드가 세웠습니다.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족 계몽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이것은 바로 천주교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천주교는 이제 민영화되었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하에서는 최대 야당지가 되었습니다. 39번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발기 취지서 우리 운명을 어떻게 해줄까?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 초등학교죠.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은 고등교육, 바로 대학교육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세워야 되겠다. 일제가 너무 초등 실업 규직으로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우민화 교육. 그래서 1920년대 1천만이 이론식이라는 구호 아래서 우리가 민간인 대학, 밀립대학을 설립을 하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밀립대학 기성회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자, 1천만이 이론식. 이때 이제 활동하시던 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또 한규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 알 수 있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근우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자, 이것은 여성운동 단체이죠. 바로 신간의 자매단체인 근우회 1927년에 결성이 됐고요.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다. 바로 3.1운동이죠. 1919년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 등을 발견했다. 바로 소년운동이죠. 방정환이 속한 이제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1923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다한계 부나로트 농촌 속으로 등에 공을 하셨다. 이것은 바로 동아일보가 주체가 되어서 전개한 부나로트 바로 농촌 계몽 운동이죠. 같은 언론사인 조선일보는 한글을 보급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둘 다 농촌 계몽 운동 범주에 속합니다. 4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광주가 나오고 1929년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운동이다. 11월 3일이 있었다.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자, 이건 나올 게 뻔해요. 바로 뭐냐?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부채질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단체, 좌우합작 단체, 신간회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진상조사단을 표명으로 해서 이걸 널리 알리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운동 살펴보죠. 순종, 인사리, 장애인, 학생들을 주도록 전개가 되었다. 바로 60만세 운동이죠. 본래는 이제 사회주의, 천주교 이런 음, 여러 단체들도 이제 같이 아, 조직을 했지만 이제 사회주의 쪽이 발각이 되면서 학생들 위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1926년에 일어났고요. 대한민국 임시정권 수립되는 계기가 있다. 이건 3.1운동하고 관련돼 있죠.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이것은 어,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외에 다른 여러 언론단체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있다. 이것도 역시 3.1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